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은 어떤 사업계획서가 설득력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사업계획서 유형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돼야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뭐야? 사업계획서는 어떤 내부적인 직원의 공유, 그 다음에 대신인도, 이런 부분이 목적이 사업계획서인데, 어떤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잘 쓰면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데 그 인기라는 것을 얻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잘못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숫자에 너무 많은 부분을 소모하느라 어쨌든 정작 담아야 될 내용을 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사업계획 실패한 원인을 윌리엄 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제시한 걸 보면, 수백 개의 스타트업을 살펴보니 벤처 성공 연습을 가늠한 예측 지표에서 사업계획서 가치는 2점도 안 된다. 사실 문서 작업이 정교하게 되어 있을수록 명확할 확률이 크다. 대부분 사업계획서가 무엇이 참아? 대답은 간단하다. 숫자에 너무 많은 부분을 소모한다. 그래서 물론 사업계획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모형이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형이 함축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하지. 실패한 사업계획서들을 보니까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추진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이 사업계획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로드맵으로서 정확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성했지만 목적과 사업 활동을 통하게 되는 어떤 가치가 정확하게 연결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렇게 될 것인지라는 중요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돼야 되는, 구체적 답변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결여되면은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목적 결여가, 목적 결여가요. 그 다음에 분석 만능. 분석은 잘 돼 있는데 분석만 잘하면 안 돼.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 혁신 행동. 그런 부분. 혁신 행동이 돼야 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하지만 어떤 분석하는 데 중점에 두지 않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계획서에는 실행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족형 사업계획서가 되면 안 된다. 자기만족. 사업계획서는 대외, 대내 다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어떤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검증 없이 고객의 니즈나 예상 매출을 제시하고 가설에 불과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읽는 사람보다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검증된 내용을 제시해야만 검증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계획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현을 기본으로 작성한다. 고객의 니즈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제품이 반드시 팔린다. 왜냐하면 경쟁사는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못하는 이유. 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설득력이 있는 사업계획서는 어떤 거냐? 응? 그럼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잘못된 사업계획서의 반대 개념이면 되겠죠, 물론. 잘못된 사업계획서의 반대. 그래서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사업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검증을 통해서 근거 자료가 좀 명쾌해서 그럴 것 같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돼야 된다는 거죠. 즉 사업의 목적 어떤 요즘에 HMR이라고 해서 가정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간편식을 하더라도 나의 가정 간편식은 어떤 간편식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떻게 이익이 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근거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진 목적에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비장한 각오로 각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로망이 퇴직을 하면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창업 이런 게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럴 때 목적과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의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추진 목적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되고 가장 준비 단계에서 왜 사업을 하는 건가? 미션의 개념하고도 미션이 있어야 돼요. 사업하는 미션이.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은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추진 배경에 해당된다. 추진 배경이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내가 집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왜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에 대학생 같으면 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의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 목적의 확실성은 왜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이템이 있는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 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응?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의 매력도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업인지, 예? 요즘 뜨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너무 그런 트렌드만 좋은 사업보다도 장기적으로 매력도가 있는 사업. 그리고 내가 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그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업과 아직 존재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매출 잠재력은 낮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고, 또 매출 잠재력은 높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시장 진입이 용이해. 경쟁사가 많아. 반대로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경쟁사가 없어 실현이 되면 또 수익성은 또 보장이 돼. 그래서 사업계획서 매력도를 추구하고 실현 가능성을 보려면 명확하게 고객은 누구인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객은 어느 정도 있는가.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언제쯤 도달되는가.
투자 회수 기간은 언제인가? 내가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의 구체성. 뭐 내가 이런 아이템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아이템으로서 아이템이 있을 때 사업을 하는 거다. 추상적으로 하는 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추진 목적 사업 계획서에 서론에 해당되면 사업 내용 구체성. 이거는 이제 사업 내용의 구체성은 본론이다. 이 구체성이 확실해야 본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의 사업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미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성이 있으려면 우리 사업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가? 어떻게 고객에게 판매할 건가?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가?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시킬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성 목적에 맞는 구성항목 연결과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남들이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성 목적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목적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투자 받으려고 그러면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내부 직원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하면 내부 공감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요. 투자자에게 제출한 경우는 뭐 사업 배경, 사업 성장성을 강조하고 융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담보 능력이나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설득력 있는 구성 항목 간의 연결과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결성과 스토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 고객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고객은 이러한 불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품을 제공한다. 특히 고객 지불 능력으로 볼 때 본 상품을 출시하면 가격이 충분하다. 아울러 경쟁사는 이 시장에 공략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충족시는 누가 사업계획서를 읽는가? 사업계획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했는가? 주요 안건을 전부 포함시켰는가? 근거한 자료들은 제시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매력도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 사업의 매력도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근거 자료가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된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 그거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충족됐다면 어찌됐든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잘못된 사업계획서는 추진 목적이 결여되든지 분석하는데 어떤 주안점을 두든지 자기 만족이라든지 이러면 잘못된 거고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 목적이 확실하고 사업의 매력도와 실현 가능성, 사업 내용의 구체성, 작성 목적에 맞춰 구성 항목 간의 연결성, 객관적 근거 자료 제시로 이해 관계자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